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뭐 훌륭한 지도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흥민이 일도 흥민이가 지도자 생활을 안 하겠다라는 건 저도 저 있는 데서도 얘기를 했고, 저 또한 흥민이가 지도자를 하든 안 하든 그의 삶이니까 저는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런데 흥민이가 지금 은퇴 후에도 지도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말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한국에서 지도자 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로 선을 넘고 월권을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지도자 못해요. 옛날엔 학교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지금 학교에서 큰 소리 낼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왜 교사를 왜 안 하려고 그래?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아이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잖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학교에서 담배 피는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축구 지도자들 한다고요? 못해요. 손흥정 씨는 손흥민이 지도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이유로 월권이라는 단어를 통해 강도 높은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지도자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아들은 절대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지지 않길 원했습니다. 당시 1%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인터뷰에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었고, 뒷이야기는 놀랍게도 언론을 통해 어제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유소년 지도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지만, 정반대로 손흥정 씨는 아시안컵 탈락 이후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유소년 축구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가장 예민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도자, 그 다음에父母.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돈 주는 게 갑이라지만 그 돈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지도자들 피땀 흘려서 아이를 가리키는 비용이야. 그걸 두고 선을 넘는 월권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소년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축구판에 애 늙은이 만든다고 표현해요. 어린 애들 가지고 기본기 안 하고 경기 하면서 성적 내는, 축구 처음 시작하는 부모들은 성적 내는 팀을 찾아가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큰 거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기본기 무시하고 축구판에 애 늙은이 만들어야 돼. 나중에 중학교 가서 하다 안 되니까, 한계가 오니까 그때서 기본기 하러 와요. 해당 내용에서도 유소년 지도자와 학부모 사이의 괴리감에 대해 강한 어조가 존재했고, 나아가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도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해당 주제가 한국 축구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인지했고, 자신이 감히 말할 주제는 아니지만 협회에 높으신 분들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답은 유소년서부터 시간을 두고, 성적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지도자들하고 부모들하고 이게, 그래서 저 또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꽁치꼬리 꽁치가 문다고, 이 축구인들 간에 어린애들, 처음 축구하러 오는 애들, 축구 선수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애들을 뒤로 작업해서 빼가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꽁치꼬리 꽁치가 무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을 갖다가 기본기 안 하고 성적 내니까, 축구를 모르는 부모들은 처음에 아이 축구를 딱 접하러 가면 성적 내는 거니까, 갔다가 중학교 가서 이게 아니구나, 뜨거워, 만져보고 그때 그때 못해. 경기하던 아이들이 와서 기본기 하려면 집에서 못해. 이게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감히 뭐 협회 쪽은 뭐 얘기할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멀리 보고 협회에 계신 높은 분들께서는 좀 투자 쪽에, 유소년서부터 우리 축구에 투자 쪽에 좀 더 예민한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축구 발전에 좀 작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역대 가장 좋은 스쿼드로 평가받는 현재 대표팀을 주시하고도 그는 15년 후, 20년 후는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운칠기삼이란 표현과 함께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답을 대표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 이건 버블 선전이라고 생각해요. 한 15년, 20년 후를 보고, 지금 성인 선수들을 일단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고, 15년, 20년 후를 보고 유소년서부터 지금 다시 구성을 다시 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을 때 우리가 발전된 축구, 성장된 축구를 할 수 있지. 지금 대표팀에서 저는 답을 찾는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1, 2에 대해 홈에서 우승하고 여기까지 우승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물론 운칠 기삼이라고는 하지만 운으로 우승을 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안주하면서 또 몇십 년을 또 울어먹을 그럼 도태죠. 인터뷰를 요약하면 결국 그는 유소년을 한국과의 축구를 지탱하는 골조라고 여기고 있고 대표팀 문제와는 투트랙으로 다뤄져야 하는 거대한 주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손흥민을 길러낸 지도자가 아니라 아들이 아닌 다른 유소년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의 어려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어제의 기사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진술서와 입장문의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고 결론은 판결서가 짓게 될 것입니다. 일부는 이미 여론 재판을 시작하였고 일부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에 돌입하였지만 고소 다음은 피해자의 주장을 검찰이 조사하는 단계이고 현 시점에선 누구도 판결할 수 없으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입니다. 이번 건과 별개의 내용이지만 근래의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특정 인물을 고소 사실만으로 이미 가해자로 확정하고 여론이 재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론의 온갖 질타를 받은 특정인은 이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즈음에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줄어들어 무죄라는 기사는 희미하게 보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을 통해 첫 기사가 보도되는 시점은 판결이 아니라 검찰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언론은 당연히 진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검찰 조사 이전에 이미 그 진술서의 내용만으로 특정인을 단죄하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동탄에서 일어난 여자 화장실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화장실에서 신고자와 동선이 34초 겹친 20대 젊은 남성은 역시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이미 범죄자가 될 뻔했지만 학생이 녹음한 경찰의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녹음한 신고자의 목소리를 통해 상황은 반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녹음본들이 없었다면 동탄 학생 또한 이미 성범죄자로 여론에게 단죄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오직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서 그리고 성추행이란 자극적인 주제가 전부입니다. 그 학생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혹시 나중에 재판에선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도 언론들이 나서서 동탄 학생은 사실은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해줬을까요? 단물 빠진 기사는 버려집니다. 무죄라는 기사는 성추행이라는 기사보다 그들에게 인상적인 기사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지켜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용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갔다 오니 아니면 지하철에서 잠깐 졸았다가 깨보니 온 세상에게 용의자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는 적용되고 누구는 안 되는 주제가 아니라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만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판결을 통해 그때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주체는 손흥민의 형이고 손흥정 씨는 폭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현재로선 왈가왈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지만 해당 주제는 검찰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축구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과거의 과도한 체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한편으로는 무너지는 교권이 팽팽히 맞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상관관계와 밸런스를 이루는 해답을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적절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학생이 과도한 체벌을 받았다고 기사가 오르고 하루는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이야기가 오르고 해당 댓글창에는 날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보도에서 설문에 응한 교사 97.4%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였다는 응답은 93.5%, 욕설 및 폭행 등이 주요 어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거의 모든 교사입니다. 축구 유소년과 일반 학생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합니다. 당연히 축구 지도자와 교사 또한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성인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 궁극적으로 배움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가진 거대한 숙제입니다. 저도 당연히 체벌을 겪은 세대로서 맞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아프다기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회초리를 맞기 싫어서 지각이 아슬아슬한 상황에는 전속력으로 학교에 오르막길을 마치 우사인 볼트처럼 날아오르곤 했습니다. 그때 제 달리기를 초시계로 재었다면 분명 제 인생 신기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교문 앞에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여름날 굳이 그 오르막을 뛰어가진 않았을 것이고 지각을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인지했을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그렇게 해서라도 선도해야 하는지, 과정에 의한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지 저는 정말 정답을 모르겠고 제 전문 분야도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분명 성인에 비해 미성숙합니다. 그들을 온당하게 교육하기 위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그리고 승부의 세계에 진입하는 것이 인생의 꿈인 유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지도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검찰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지 어려운 주제입니다. 결국 판결이 폭력이 맞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룰 것이고, 폭언이 맞다면 또한 다음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능점검과 별개로 현대의 교육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어딘가에서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소능점 교육법이 낳은 최고의 아웃풋은 EPL 득점왕입니다. 무조건 그의 교육이 옳다 혹은 잘못됐다고 말하기엔 분명 목소리가 양분될 주제입니다. 그의 교육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이르고 온화한 목소리만 들은 유소년이 성장해 손흥민만큼의 아웃풋을 보여야 하고, 손흥민 정도의 재능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이 같은 교육을 받고도 프로가 되지 못했다면, 나아가 지나치게 엄격했다고 판단한다면 결국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입장문에 등장한 학부모의 수억 원 합의금 요구 또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좋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조건과 좋은 성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최초 단계에선 상당히 흡사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규칙과 스케줄 또한 절대적입니다. 인생 1회차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는 해답으로 갈 수 없고, 이미 인생을 살아본 어른의 조언과 방향 설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어떻게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신세대와 구세대의 관계는 영원한 숙명이지만 결국 아이가 가능한 잘 되길 바라는 희망만큼은 같은 색깔, 같은 마음이길 바랍니다. 손흥정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축구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재산은 이미 간접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유소년을 길러내기 위해 그 아이가 자기 아들만큼이나 미래의 한국 축구를 빛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충분한 돈을 번 사람들이 직업 인생을 멈추고 유유자적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큰 돈 가진 사람 중에 여전히 학부모 앞에서 굽신거리며 땡볕에서 고생하며 살아가기보다 기사가 모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들에서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는 장면이 익숙합니다. 그의 목표와 인생관만큼은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도 부정할 수 없고 논리와 증거가 명백하며 다만 그의 방법이 주제가 되는 지금입니다.